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7일 오후 5시입니다. 이틀 뒤에 즉 29일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관련된 대법원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심입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어떻게 나오느냐. 참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작년 8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5년입니다. 징역 25년 그리고 벌금 못 물었을 때 노역까지 다 합치면 아마 90세 생존한다면 감옥에서 90세 이상 돼야 추록할 수 있다는 이런 엄청난 선고를 받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직접 돈을 받은 게 한 푼도 없습니다. 다만 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수백억 원은 제3자 뇌물죄다. 제3자 뇌물죄라는 것은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은 일종의 경제 공동체니까 최순실을 돕기 위해서 준 돈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돈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3자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죄, 이게 가장 크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은 게 없어요. 또 재단에 출연한 돈은 하나님이라도 빼내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적 광풍 속에서 징역 25년을 그것도 1심에서는 24년이었는데 25년을 선고했는데, 이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데 의외로 이틀 뒤에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징역 25년, 이게 무슨 재판이냐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무관심을 반영하는 게 방청권,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방청권 응모를 했는데 오늘 했군요. 오늘 했는데 의외로 말이죠. 88석, 88개의 자리를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응모를 했는데 81명이 응모해가지고 경쟁률이 0.92대 1, 즉 81명이 다 방청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8석을 응모를 했는데 다 채우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관심하고 있다. 예컨대 1심 선고 때는 15대 1이었어요. 15대 1. 15배나 많은 사람들이 방청하고 싶어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대 1은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 때고, 그리고 2017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박 전 대통령 1심 첫 공판 때는 7.7대 1로 들어가서 재판 과정을 한번 보겠다는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 말하자면은 이게 제한 의석수도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왜 지금 조국 사태가 진행 중일 때 선고 기일을 잡았는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직속 기관처럼 되고 있다 하는 불신 속에서 판단한다면 조국 사태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선고 기일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여론의 반응은 반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여론의 반응이 조국 사태를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조국 사태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뇌물죄를 씌워가지고 징역 24년, 이게 뭐냐, 이게 한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있느냐, 더구나 독신 여성에 대한 차별 아니냐. 그분이 결혼했더라면은
과연 이런 형량이 나왔겠느냐 하는 생각이 동정심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동정심으로. 그래 되면 당장 이 정권 사람들은 그러면 깨끗하냐? 깨끗하냐? 제3자 뇌물죄? 그거 참 편리한 건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까지도 비화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을 할 때 그때 부산에 있는 은행 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저축은행 측의 부탁을 받고 민정수석 입장에서 그 현장에 조사하러 나가 있는 은행감독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처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영업 정지를 시켰어야 될 그 저축은행을 그냥 기관 경고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부정행위가 커지고 새끼를 치고 해가지고 드디어 2011년에 대폭발을 해가지고 우리 금융 사기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고 국고가 10조 이상 날아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가지고 무마를 하고 그 대가냐 아니냐는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그 은행으로부터 봐준 은행으로부터 약 60억 원의 사건을 수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라는 것이 빚 독촉하는 아주 간단한 채권 추심 업무로서 이건 그러면은 제3자 뇌물이 아니냐 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대법원 선고입니다. 그럼 당장 최순실과 조국 이렇게 딱 비교하고 나올 겁니다. 조국, 최순실 누가 더 나쁘냐? 조국의 국정농단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누가 더 심하냐? 누가 더 부패했느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사이 정유라와 조국 딸 누가 더 나쁘냐? 이렇게 또 비교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대한민국을 지금 파괴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헌법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누가 탄핵 대상이 되느냐 하는 쪽으로까지 인간이 이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꾸 이 상상력을 확장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논리를 가지고 조국과 문재인에게도 들이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평하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때부터 공평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인간은 공정성을 지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대칭형입니다. 대칭형. 심장 같은 거는 뭐 대칭형은 아니지만은 사람이 생긴 모습이라든지 이 사지가 다 대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좌우 균형이 맞아요. 그것은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불공정한 데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불공정하다는 거죠. 불공정하다. 가장 공정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개한 즉 법과 원칙의 소신을 가지고 한국의 법학계를 대표하는 학자다라고 소개한 사람이 법과 원칙의 소신가가 아니고 불법과 변칙의 달인이었다. 그리고 법학자로서의 양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분노를 하고 있고 이 분노가 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검찰이 이 정권을 지탱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하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전면적 수사에 나서게 되는 그게 바로 국민의 분노입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분노입니다. 불공정성에. 한국 사람들은 불평등은 견딥니다. 그러나 불공정은 견디지 못해요.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픈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재판이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 조국 사태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선고로서 덮으려고 했는데 덮는 게 아니라 지금 활활 타오르는 조국 사태에 휘발유를 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방청석 지원자가 미달 사태에서 느끼는 냉담한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려고 하는, 이제는 2년 전처럼 선동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앞으로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그 귀초가 대단히 주목됩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이번 이 선고를 통해서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사람, 김무성, 유승민 의원들이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탄핵과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